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한 번만 더 안아줬더라면.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은 한 시골 마을의 할아버지와 손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가족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야.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말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서로에게 너무 오랫동안 미안해했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그 봄날의 약속.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했어요. 아침이면 톱질 소리가, 오후면 망치질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는 그런 곳이었죠. 늘 나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엔 한 손녀가 늘 놀러 왔습니다. 5살 배기 소연이는 망치질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나무는 왜 아파하지 않아? 어느 날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나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소연아, 나무는 우리가 다듬어 줄 때 고마워한단다. 그렇게 예쁜 의자나 인형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럼 나무도 행복해? 그럼 아주 많이. 그 말에 소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나무처럼 예쁜 사람이 될래. 그리고는 목공소 안을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녔죠.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주 함께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손녀가, 하나는 할아버지가. 소연이는 서툴게 나무를 깎다가 자주 손을 다쳤고,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밴드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사랑은 서두르는 게 아니니까. 둘은 그렇게 짝 인형을 만들며 약속했습니다. 소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가 커서도 이 인형 가지고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소연아. 나중에 내 결혼식 날 이 인형 꼭 들고 오렴. 그럼 할아버지도 그날 정말 행복할 거야.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봄날의 약속은 따뜻한 나무 향기와 함께 목공소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때의 소연이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약속이 훗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할아버지 역시 몰랐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녀가 얼마나 긴 시간을 후회하며 살게 될지. 시간이 흘러 소연이는 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부모님의 직장 때문이었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밥만 먹고 금방 돌아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만 남기고 떠나는 소연이의 뒷모습을 할아버지는 목공소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목공소에서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달력에는 소연 생일이 빨갛게 동그라미 되어 있었죠. 그날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나무를 깎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소연이 선물이지. 이번엔 나비 모양으로 해볼까? 하지만 선물은 늘 택배로만 보내졌고 소연이는 감사해요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전화 한 통 하기도 바빴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 문자를 받으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지. 목공소 한쪽 벽에는 소연이가 어릴 적 그린 그림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할아버지와 손녀,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가끔 그 그림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소연아, 할아버지도 사랑한단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소연은 대학 입시,
친구 연애에 바빠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린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죠. 명절에도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제가 바쁘다고 전해줘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조금은 미안했지만 소연이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젊은 날의 바쁨은 소중한 것들을 너무 쉽게 뒤로 미루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소연이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서랍 속 나무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인형을 보며 잠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중에 전화드려야지. 그 말만 되뇌고는 다시 인형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목공소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차게 망치를 들지는 못했어요. 손에 힘이 빠지고 자주 기침을 했죠. 할머니는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무 냄새 맡으면 금방 나아.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목공소에서 쓰러졌습니다. 손에는 소연이를 위해 만들던 나무 목걸이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 부르지 마. 시험 기간이라던데 놀랄까봐.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할머니의 전화가 소연이에게 걸려왔습니다. 소연아,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단다. 네, 할아버지가요. 소연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내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전화를 끊은 소연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할아버지한테 전화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소연이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 나무 인형 2개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소연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께 정말 못된 손녀였구나.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내내 소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제발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원한다고 멈춰주지 않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하얀 병실 안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죠.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 힘차게 망치를 들던 할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손에는 오래된 헝겊 주머니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소연이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아 왔구나. 할아버지 제가 늦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바쁜 거 할아버지가 알지.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는 정말 나쁜 손녀예요. 소연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말랐지만 여전히 소연이를 감싸주는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에 쥐고 있던 헝겊 주머니를 소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게 뭐예요? 소연이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엔 오래된 나무 인형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녀가 어릴 적 만든 삐뚤빼뚤한 인형, 하나는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깎은 작은 인형. 인형 표면은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윤기가 났습니다. 마치 매일 누군가 정성스럽게 손질한 것처럼. 할아버지 이거 그때 그 인형이에요. 응. 내가 5살 때 만든 거지. 할아버지가 매일 닦았단다. 소연이는 인형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투박한 인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소연아, 내가 준 인형 매일 닦았단다. 이 인형이 나한테는 너처럼 소중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밤마다 이 인형 보면서 소연이 생각했어.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소연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한 사랑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말 대신 눈물만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제가 더 자주 올걸요. 괜찮아, 소연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할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편지 있어. 내 생일 때마다 쓴 거야. 보내지는 못했지만 소연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봉투가 가득했습니다. 소연이에게, 사랑하는 손녀에게, 소연아라고 적힌 봉투들. 15통이 넘는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다 읽어봐, 할아버지. 마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소연이는 울면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20살 생일 축하한다. 대학생이 됐다며.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단다. 바쁘겠지만 몸 건강히 잘 지내렴. 할아버지는 늘 내 편이야. 사랑한다. 소연아.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소연아.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그날 밤 소연이는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아버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연이가 손을 잡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결혼식 꼭 예쁘게 해야.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이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후 소연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4월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계절이었죠.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던 그런 날. 그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손에는 그 인형 2개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소연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녀와 할아버지만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소연이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공소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나무를 깎으며 웃던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병실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식장 한쪽에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약속 지키러 왔어요. 식이 시작되고 축가가 흐를 시간. 소연이는 예정에 없던 순서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에요. 그 말에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소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해요. 어릴 적 할아버지랑 한 약속 기억하세요? 결혼식 날 인형 들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소연이는 인형 2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이 인형 제 평생 가장 따뜻한 선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소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어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저를 늘 기다려 주셨죠. 제 생일마다 편지를 쓰시고 선물을 만드시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객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꼭 예쁘게 해라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예쁘게 준비했어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소연이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제 남편도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죠? 식장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자주 안아주시고 자주 연락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소연이는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인형은 평생 제 곁에 둘게요. 그럼 할아버지도 늘 제 곁에 계시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소연이는 영정 사진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그 편지는 영정 사진 옆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잔잔한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편지와 인형을 살짝 스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듯 했죠. 나도 사랑한다. 소연아,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소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소연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형을 안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소연이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인형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결혼식 날 인형 들고 왔어요. 보셨죠? 바람이 불어와 소연이의 베일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저 행복하게 살게요.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요. 그리고 자주 올게요. 이번엔 진짜 자주 올게요. 소연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 돌아온 소연이는 인형을 침대 옆 책상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인형,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응. 이건 내 할아버지의 사랑이야. 평생 간직할 거야. 그날 밤 소연이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목공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소연아, 정말 잘했어. 넌 예쁜 사람이 됐구나. 할아버지, 행복하렴. 그게 할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거야. 소연이는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형태가 없지만 그 마음은 늘 어떤 흔적으로 남습니다. 나무 인형처럼 낡고 오래되어도 그 안에는 사랑이 숨쉬고 있죠. 소연이는 지금도 그 인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해요. 이건 증조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신 거야.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이지. 그렇게 사랑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교, 직장, 친구, 연애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죠.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늦었구나. 그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혹시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 저녁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바꿔줄 겁니다. 할아버지는 소연이에게 15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하지만 그 편지들이 결국 소연이의 마음을 바꿨죠.
여러분도 오늘 보내지 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작은 선물 하나. 그게 전부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소연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했어. 늦지 않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가족에게 연락하셨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 이야기, 아내의 편지, 그리고 봄꽃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마지막 약속 이야기예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